1300개 장기요양 기관이 선택한 기관, 신뢰할 수 있는 기관, 창업 경영 지원 1등 기업 국회요. 그 다음 단계는 컨설팅 선정하기. 제가 이걸 늘려다가 안 늘려다가 넣었어요. 넣은 이유가 대표님들이 그러면 어쩌라는 건가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저희 국회의원 임직원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컨설팅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다, 주간보호센터를 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러면 사람마다 능력이 다 달라요. 우리 대표님이 하고 계시는 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사업도 다르고, 그 다음에 처해 있는 상황도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컨설팅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 아니 받지 말아야 할까를 고민을 하시게 되거든요. 왜냐면 주간보호를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거는 주간보호를 하기로 마음 먹지 않았다면 저 무료 컨설팅 받으시라고 했어요. 물론 2단계에서도 무료 컨설팅 받으면 되지만,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할까 말까를 먼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오픈하려면 오늘 이후에 창업 절차가 계속해서 나올 텐데요. 건물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설립에 대한 우리 법령에 대한 기본적인 거, 사업계획서라든지 운영규정 이런 뭐 기본적인 내용들과 더불어서 어르신 홍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좀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각각 다른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표님이 영업하는 영업 능력, 그 다음에 뭐 이런 건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능력, 서류에 대한 능력, 행정 능력, 경영 능력, 운영 능력, 다 다른 능력이에요. 다 다른 능력인데, 이게 이제 일이 편한 거를 원하시다 보니까 대표님들은 내가 모르는 부분들은 한 번에 모든 곳에서 다 알려주는 데다 맡겨야지,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신데, 저는 그냥 터놓고 말씀을 드려보면, 어떤 분은 나는 건축은 다 해봤어, 웬만큼 할 줄 알아, 그래서 법령도 찾을 줄 알고 웬만큼 할 줄 알아, 그래서 건축은 난 필요가 없네. 그리고 대신에 나는 행정 서류나 이런 건 몰라, 그래서 행정 서류는 맡긴다든지, 아니면 행정 서류는 굉장히 잘 알아, 막 10년 동안 15년 동안 어디서 관리 책임자를 하다가 오셔가지고 행정을 충분히 잘 알아. 또는 뭐 나는 회계만큼은 마스터를 했어, 회계는 정말 잘해. 그런데 전체적인 틀은 잘 모르겠어, 뭐 이런 부분들이 다 다르실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아예 안 하신다고 하면 대표님이 시간을 투자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단 그건 추후에서 다시 좀 말씀드릴게요. 컨설팅 업체를 만약에 선정을 하신다라고 하면 올인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전문가가 한 사람이 다 잘한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저희 국회에서 제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창업팀, 경영팀이 따로 있고, 창업팀 내에서도 설립 서류를 책임을 지고 있는 우리 매니저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실제 창업에 대해서, 창업 교육에 대해서, 홍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각각 다른 역량을 가진 팀이 다 있단 말이에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경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런데 많이 오해하시는 게, 어디 한 사람, 어떤 특정 사람 또는 특정 업체, 뭐 이런 부분들을 이 사람한테 내가 믿고 맡기면 이 사람이 말을 잘한다는 그 하나만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퍼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예, 정말로 그런 실수를 번복하십니다. 왜냐, 편한다고 생각하시니까. 예. 그런데 이게 중요한 사실 아셔야 됩니다.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에는요, 오픈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오픈이 시작이에요. 어르신들 채우고, 어르신을 실제 모시고, 모신 부분들을 청구하고, 청구해서 내가 돈을 뺏기지 않고, 이런 과정들을 해 나가는 게 단순하게 며칠 내가 지정서를 받는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올인을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그런 그 팀 구성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 꼭 저희 국회의원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런 곳들을 찾으셔야 되고요. 카더라, 내가 그냥 마치 자칭 전문가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무조건 전문가다, 내가 다 한다, 대표님 어디 놀러 갔다 오셔라, 내가 다 만들어다 주겠다, 이런 건 주의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컨설팅 선정하기를 제가 창업 설차에다가 안 넣으려고 하다가 넣은 이유가, 이 오해가 될까봐. 근데 저희 홍보 절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돼요.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겠다 그러면,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설계, 건축 설계의 전문가는 누굽니까? 예, 올인원을 안 한다고 치고 건축사, 설계사, 맞죠? 인테리어의 전문가는 인테리어 소장님들이 있겠죠. 잘하는 분도 있고 못하는 분도 있고, 수두룩 하잖아요. 주위에도 아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야, 됐죠? 자, 어르신 동선의 전문가 국회요. 예. 농담이에요. 네, 어쨌든 이런 네, 설립 서류의 전문가 국회요. 뭐 이렇게 선정을 각각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꼭
드리는 겁니다. 올인원만이 답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에 충분히 믿을 만하고 이 팀의 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다 하면 그 부분은 패키지로서 작용을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컨설팅 업체를 만약에 선정하시겠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컨설팅을 어쨌든 비용이 들어갈 텐데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거냐, 받지 말아야 되는 거냐, 그냥 내가 알아서 그냥 다 하면 되는 거냐,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요. 저는 부분적으로 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아예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냐라고 말씀드리면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모든 걸 다 할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건축에 있어서 그 무조건적으로 저는 설계사는 무조건 끼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하진 않아요. 예, 오픈이 불가능하시지 않죠. 근데 어쨌든 그 정도 역량이 전체 다 뭐 비용을 안 내고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은 안 되실 테니까.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점이 컨설팅 업체를 선정을 아예 안 하고 어떤 전문가들을 어떤 그 각각이라도 놓지 않으면 대표님의 시간을 뺏기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표님의 시간이 돈보다 더 좋은 가치일 수 있어요. 더 나은 가치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러냐면 직접적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는 건 대표님이 되셔야 되니까 온라인 마케팅도 하고 오프라인 마케팅도 하겠지만 실제 그 중심이 되는 건 영업을 하는 건 대표님이 중심이 되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업을 할 시간이 줄어들어요. 근데 이 영업이라고 하는 게 진짜 무슨 어떤 그 우리가 그 물건 파는 것처럼 이런 영업이 아니에요. 우리 각각 어르신들을 만나러 다니는 걸 우리 그냥 단순한 영업이라고 봤을 때 그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설계도 내가 하고 인테리어도 내가 하고 설립 서류도 내가 만들고 행정도 내가 하고 인사 관리도 내가 고민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그 이 단계에 왔을 때 각각의 단계가 시간이 걸리니까 이 컨설팅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직접 하시는 부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르신을 만날 기회비용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알고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저는 컨설팅 업체를 꼭 선정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선정을 할 때 컨설팅 업체가 아니라 각각의 전문가, 각각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분야의 전문가도 선정하지 않겠다, 나는 돈을 쓰지 않겠다 하더라도 가능하지만 이렇게 하셨을 때 대표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인 어르신을 만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 대표님들이 못하는 부분들은 맡기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할 때에는 올인원 패키지는 진짜 웬만해서는 잘 고민하시고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전문가들을 선정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겠어요. 올인원 패키지의 가장 큰 대표 주자가 어디죠? 보통 체인들이죠. 요즘은 대규모 주간보호센터를 바라는, 그러니까 고급 주간보호센터를 모토로 하는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전에도 한번 들어왔다가 망하고 나간 경우도 있고 근데 지금은 어쨌든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 시대가 도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개인의 브랜드가 아닌 대기업 브랜드를 활용하려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익구조는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몇 퍼센트씩 진짜 정말 많은 돈을 내가면서 그러니까 대표님의 물론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초기에 뭐 1억 2억씩 보증금 아니면 로열티를 내고 매달 300, 400만 원씩 로열티를 낼 정도로 한계가 없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순수익이 한계가 있고 정원에 따라서 매출이 정해져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그리고 올인원 중에서 이렇게 검증되지 않은 속히 말하는 자칭 전문가들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창업 절차 두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